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만나는 최초의 사회이자 또 우리에게 안정감과 사랑을 주는 공간이지요. 언제나 서로를 이해하고 또 지지하기에 우리는 가족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밥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삼시세끼 꼬박 다 먹고도 다음 날 또 생각나는 것처럼. 물론 늘 곁에 있기에 소중함을 때론 잊기도 합니다만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가족일 겁니다. BTN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의 가정에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준 가슴으로 나온 첫 번째 아드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손님, 대쪽 판사, 원칙감사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요. 서울 종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습니다. 주변에서 좀 단호한 원칙주의자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가슴 따스한 휴머니스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원님은 어렸을 적 어떻게 자라셨는지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제가 부모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예.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셨죠. 네. 강원도 평강에 이웃 마을에 사시는 이웃에 사셨던 분이셨는데 해방 이후에 월남하셨어요. 월남하셔서 굉장히 그 공산치하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내셨는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해군에 입대하셔서 해군사관학교에서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마치시고 이제 해군으로 임관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이제 진해 또 뭐 부산 뭐 그쪽에서 사시면서 서로 또 이제 연결이 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그 전에부터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중이죠. 52년도 1952년 그때 이제 경남 진해에서 그때 결혼하셨고, 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저희 형이 있고 또 제가 둘째고 밑으로 동생이 둘이 더 있습니다. 사형제. 네네. 예, 그래서 아들 넷. 예, 예. 그렇게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아버님이 군인이셨으니까 진해도 근무하시고 또 서울도 근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 시절 진해에서 보내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는 서울에서 쭉 자라고 아버님과 어머님이 동생들만 데리고 이제 진해에서 생활하셔서 어머니가 서울과 진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가족들 돌보기도 하고 그러셨죠. 네,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직접 아버님을 꼽으셨더라고요. 네. 예. 또 군인 출신이시고 하시면 좀 엄하시기도 하고 좀 원리 원칙 강조하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아버지다. 예, 네.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그 아버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언론에도 좀 나고 이제 그랬더니 네네. 저희 아버님이 야, 애비를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제 그러시긴 하셨는데 네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정말 멋진 군인이다. 멋진 군인이다. 그리고 정말 그 자신이 맡은 일에 철저히 준비하고 네. 그다음에 부하들을 정말 아끼는 그러한 군인이셨다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청렴하고 강직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그 아버님처럼 청렴한 사람, 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있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누가 아버지를 꼽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또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러셨을 수도 예, 있죠. 저도 이제 만약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못하죠. 예. 해군이신 아버지께서 이제 진해와 서울을 오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하셨고 또 의원님께서는 학업을 위해서 위에 형님과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저희 됩니다. 할머니가 예. 저희 형과 저를 이제 서울에서 좀 돌봐주셨고 어머니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셨죠. 그럼 좀 어머니와 떨어져 있는 시간도 좀 제법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방학 때는 제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는 방학 때는 이제 진해 내려갔습니다. 진해 아버님이 3학년 이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전엔 서울에 계셨고 3학년 이후에 진해 내려가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이 지내면서 진해서 지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죠. 진해하면 또 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그렇게 뛰놀았던 진해 그 바닷가 모습 지금도 예. 좀 생생하게 떠오르세요? 그럼요. 기억나죠. 예. 그 당시에 저희 그 아버님께서 해군사관학교에 근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앞에 보면은 그 바닷가에 거기는 이제 모래사장은 아니고 이제 군시설이니까 이제 그 아마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시설인데 그 앞에가 바다 있는 데가 콘크리트로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거긴 물이 굉장히 깨끗했죠. 예, 그 당시 물이 굉장히 깨끗해서 거기 이제 여름에면은 거기 가서 수영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군인 가족들이 그런 시설에 가서 막 수영하고 그러는 게 별로 이상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은 좀 보기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영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낚시도 하고 밤에는 나가서 이제 횃불 들고 개도 잡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유,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 예. 옛날 얘기죠. 한 5, 60년 전 이야기니까. 참 초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 국민학교였죠. 예. 의원님은 어떠셨을까? 그때부터도 이렇게 좀 똑똑하기로 좀 정평이 소문이 자자하셨는지. 뭐 공부는 뭐 못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친구들이랑 잘 놀고 제가 살던 데가 지금 그 남산 3호 터널 들어가는 지금은 저희가 살던 집이 이제 터널 공사를 하면서 헐려서 이제 한 반쪽만 남아 있는데 네. 그쪽에서 살면서 이제 남산을 무대로 진짜 재밌게 놀았죠. 그 당시만 해도 남산이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계곡에 물이 흘리면서 뭐 많진 않지만 물 막아 놓고서 몇 감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깊었고 가다 보면은 그 안에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노숙자겠죠. 이제 집 없는 분들이 거기다 움막처럼 이제 집 져놓고 근데 낮에는 이제 또 본인들이 활동을 하러 가시니까 네네. 거기 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거기가 이제 애들 이제 전쟁 놀이하는 본부예요. 그렇게 놀기도 하고 밤늦게 놀다가 이제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막 그러면은 이제 막 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어렸을 때는 참 재밌게 놀고 운동도 좋아했어요. 네, 운동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는 그때 요즘도 아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학교 대항 학년별로 무슨 그 권장하는 국기들 그쵸, 종목이 있죠. 있었어요. 그때 학교 대표로 운동 선수로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운동도 나요. 잘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 반칙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 시절 올라오면서 이제 법조인을 꿈꾸게 되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 썼던 일기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뭐 과학자도 되고 싶고 뭐 그랬는데 중학교 때 제가 링컨 전기를 읽으면서 링컨 같은 사람이 되면 네.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제 뭐 법조인으로서 시작해서 이제 뭐 정치인이 됐고 이제 그래서 나도 법조인을 하고 또 링컨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치 쪽은 사실은 그 이후에 가면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생각에서 지워졌습니다만 네. 하여튼 법조인이 되겠다는 생각은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저도 네. 중학교 때쯤 되겠네요. 예. 네, 아마 온 국민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의원님 하면은 미담 제조기, 또 미담 자판기, 예, 워낙 유명하십니다. 특히 이제 미담 제조기의 그 별명이 붙여지게 된 가장 첫 번째 미담은 역시 그 경기고등학교 시절이 아닐까 해요. 이제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났었던 걸로 제가 또 기사도 보게 좀 됐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기사였지만 하여튼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중마고우입니다. 강영훈 변호사와의 일화가 참 유명하지요.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친구를 2년간 업어서 또 등교하고 이후로도 또 서울대학교도 함께하고 사법연수원까지 이렇게 쭉 함께하게 된 인연. 예, 워낙 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또 BTN에서는 처음 이야기하시는 거니까요. 네. 예, 어떤 일화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예요. 같은 동네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소아마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팔까지는 쓸 수 있는데 이 허리 아래로? 허리가 아니라 이 가슴 아래로는 전부 다 이제 소아마비 증세가 있어서 어렸을 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했어요. 척추 대용으로 큰 이제 쇠로 척추를 철심을 박는 그러기 때문에 대수술이었기 때문에 1년 이제 휴학을 했고 저랑 그래서 한 학년 차이가 나게 됐죠. 나이는 같고. 예, 그럼요. 생일은 저보다 좀 빨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들어왔어요. 학교를 이제 같이 다녀야 되는데 중학교는 다른 중학교에서 같이 다니진 않았고 이제 등교를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아침이면은 이제 그 친구 집 근처에 가서 택시를 잡아서 그 친구를 이제 태우고 학교 가서 네. 지금 이제 그쵸 정독도서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 앞에가 언덕입니다. 그러면 네, 그 앞에서 남산이죠. 내려서 예. 이제 업고 그 비탈길 올라가고 또 중간에 운동장에서는 그 친구 또 클러치로 이제 걷기도 하고 학교까지 교실에까지 같이 제가 고2, 고3 때 같이 다녔죠. 2년 동안 같이 다녔죠. 예. 하교는 또 반 친구들이 도와줘서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왜 저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때 갑자기 문득 드네요. 예. 그 기사 써주신 기사님한테는 죄송합니다. 기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때 저는 사실은 사법시험을 같이 합격을 한 그 기사가 이제 난 건데 제가 그 친구를 도와주고 뭐 이런 관계는 저는 그게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기사가 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장애를 딛고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그 친구 이야기가 포커스가. 저는 좀 더 기사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그 기자님한테 별로 우리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 스토리를 잘 아는 그 기자의 선배 기자 되시는 분이 네. 뭐 본인이 아는 내용을 이제 기사화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크게 틀린 건 아닌데 예.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그 기자님한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 기사의 방향이 좀 이랬어야 되는데 좀 항의성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정말요? 좋은 이야기인데 왜 그러시냐고 이제 그러셔서 뭐 고마운 일인데 네. 저로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항상 이 이야기를 꺼내면 참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예,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 오히려 내가 얻은 게 더 많다. 친구로 그렇죠. 인해. 예, 이런 그럼요. 말씀을 많이 예. 하셨거든요. 예.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그러한 그 장애가 있으면 굉장히 좀 어두울 수 있잖아요, 성격이. 그렇죠. 근데 예.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과정을 뭐 물론 겪었죠. 그러나 이제 정말 그러한 장애에 대한 어두운 그늘 없이 그리고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해서 그런 성취를 이뤘다는 것 그리고 솔직히 이제 제가 그 친구랑 쭉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참 나보다 참 이
성품도 좋고 또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예. 지금도 가장 든든한 자주, 혼자 예, 역할을 그렇죠. 하고 예, 계시죠. 예. 자주 만나고. 예. 자, 사법고시에 그렇게 나란히 두 분이 합격을 하셨고요. 연수원 다니는 중에 드디어 영혼의 동반자 아내분을 예. 만나게 되셨습니다. 첫눈에 바로 이 사람이다는 느낌이 좀 왔을까요? 이제 그 저랑 또 제 아내를 잘 아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둘이 만나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주셔서 네. 이제 소개해주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저희 장인의 가장 또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네. 뭐 다른 사람 더 안 만나도 되겠다. 바로. 처음에 이제 물론 그 모습만 보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오랫동안 이야기했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이제 그날 이제 집에다 바래다 주고 끝났는데 이게 뭐 계속 만나고 일단은 뭐 다른 사람도 안 만나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예쁜 따님 둘을 낳으셨고요. 네, 낳았죠. 두 따님이 중고등학생이던 시절에 아들 둘을 또 공개 입양하게 되셨습니다. 사실 입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좀 아이가 없는 집에서 또 조금 최대한 조용히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조금 입양을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낳은 아이처럼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공개 입양을 하셨어요. 굉장히 네. 어떤 계기였는지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이제 딸 둘을 낳은 다음에 주변에서는 이제 뭐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뭐 아들 낳기 위해서 더 낳는 것보다는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 정말 가정의 보호하에서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입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소명처럼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그래서 입양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진작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장모님을 돌봐드려야 될 상황이어서 입양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가 제가 45살 됐을 때네요. 예. 더 이상 이제 늦추면 안 미루면은 될 이건 것 좀 안 같은. 되겠다.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예. 마침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장모님 돌보기 위해서 처가에 들어가서 이제 살림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들어 살고 있는데 그 근처에 이제 그 미혼모를 돌봐주면서 아이들 이제 입양하는 그 성가정 입양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 제 아내가 이제 장모님 이렇게 좀 돌보시다가 조금 이제 장모님 상태가 뭐 호전은 아니라도 안정이 돼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자원봉사를 했어요.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뭐 워낙 처음부터 저희들이 입양에 대한 그런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신생아로 있을 때 네. 돌봐줬죠. 그런 인연으로 그 막내를 네. 막내가 아들을 9개월 때 먼저 입양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사회에 입양이라는 그 이 단어가 좀 생소할 때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입양할 전후로 해서 그 입양을 한 가정들이 모여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키워볼까 예. 또 그런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돼야 될 그 시설에 있는 우리가 입양을 한 요 아이들처럼 정말 소중한 아이들인데 시설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막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이 모였던 그러한 입양 부모들이 대개 2명, 3명, 뭐 4명씩 입양한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도 더 입양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면 조금 힘이 들 것 같아서 네. 좀 자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큰애가 4학년 때 그 아이를 입양하게 됐죠. 입양하게 이제 된 스토리를 뭐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유, 어떤 인연으로 또 11살인 예. 어떻게 저희가 보면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입양 부모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그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가정 체험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예. 처음에는 좀 그 행사가 좀 회의적이었던 게 입양을 하기로 하고 우리 가정에서 이제 며칠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혹시 이 가정의 그러한 따스한 것을 좀 체험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네.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 선생님, 그 보호시설에 있는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라. 이 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아이들이니까 설사 입양이 안 되더라도 그 외부에 그런 그 인연이 있는 가정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은 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참가를 했고 그때 네. 이제 우리 큰애가 우리 집에 이제 가정 체험을 홈스테이처럼. 그렇죠. 예, 와서 지내고 다시 이제 갔어요. 다시 갔는데 마침 제가 그때 겨울방학 때 걔가 왔다 갔는데 2월 달 그 법원 정기 인사에서 그 아이가 있던 김천과 아주 가까운 대구에 제가 발령을 받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사실은 저는 그 법원 인사가 그때만 해도 되게 예측 가능한 인사여서 대구는 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구로 발령을 받았고 참, 그래서 인연이네요. 김천이 가까우니까 예. 주말에 가끔 같이 지냈죠. 우리 가족들 내려오면은 그러면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됐어요. 11살이면 사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면 사춘기가 시작될 나이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자, 그래서인지 큰아드님께서 조금 속을 좀 많이 썩이셨다. 속을 썩였다기보다도 예. 걔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든 시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시설에 오래 있었던 아이의 특성을 저희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운 것처럼 그냥 양육하면 되겠지. 그리고 막내는 어려서 왔으니까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커서 왔기 때문에 그 아이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그 나이가 많이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의 입양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 전문적인 그 글을 한번 보니까 아무리 좋은 가정에 들어가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영어를 하나도 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 네네. 그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다. 그 아이는 아무리 케어를 잘해줘도 그걸 듣고 얘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뒤늦게 했죠. 그렇게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도 노력을 하고 또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이도 그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잘 적응이 돼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11살에 함께 예. 또 가족이 되어서 또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다 겪어갔던 그 아드님께서 지난 대선 경선 때는요, 응원하는 또 편지를 또 직접 써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어떠한 계기로 직접 편지를 써주신 건지. 이제 그때 이제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긴 편지로 남겨놓고 갔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죠. 그 편지 안에. 사실 제가 그 편지를 저도 예. 우연히 읽었거든요. 그 기사에도 났었어요. 그때. 예. 근데 아드님 필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 책을 좀 더 보고 자지 않겠니? 라고 하셨던. 그 스토리는 거의 예. 구체적으로는 안 적었지만 그런 네. 뭐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교육이 또 빛을 발하지 않았나. 예.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를 좀 이해하고 부모님에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던가요? 걔가 이제 4학년 때 입양이 됐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중3 지나서 그러니까 5, 6, 한 5년? 네. 5년 정도 딱 이제 사춘기가 끝날 무렵이네요. 그렇죠. 한 5년 예. 정도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혹시 얘가 정말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많이 컸구나라는 건 언제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중3 때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할 때 정상적인 반응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반응이 안 되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얘가 달라졌네? 그리고 나서 정말 조금씩 예, 좋아졌어요. 네. 그때가 아주 잊지 그때 좀 못하실 감격이었을 것 예, 같아요. 걔가 중3 때 예.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아드님이 직접 편지를 써주셨다면 혹시 의원님께서는 또 아드님들에게 혹은 따님들에게 직접 편지를 써보신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긴 편지 잘 써본 경험이 별로 뭐 애들 요새 만나면 뭐 카톡으로 하고 또 뭐 계속 자주 짧게 하니까 메시지를 나눴지 이렇게 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편지로 그렇게 한 기억은 어렸을 때 아이들 편지 받은 건 있지만 제가 써서 준 거는 그렇게 최근엔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더욱더 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 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큰아드님께 직접 오늘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자, 가족사진 오늘 최재형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마음을 편지에 담았을까요? 의원님의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 큰 아들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영진아, 며칠 전 너에게 방송에서 공개 편지 보내도 되느냐고 했을 때 막 웃으면서 가족 사이에 편지 쓰면서 뭘 물어보시냐고 했지. 너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구나. 어쩌면 내가 패션 디자인 공부하기 위해 네덜란드로 떠나면서 아빠에게 남겨줬던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가정체험 행사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커다란 눈을 가진 너를 처음 본 지 벌써 17년이 넘었구나. 그때 원래 다른 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내가 오게 되었던 거 알지? 그리고 가정체험 행사 끝나고 나서 내가 김천으로 돌아가고 나서 아빠가 뜻밖의 대구로 발령받아서 엄마랑 진호가 대구로 내려오는 주말에 너와 함께 같이 지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었지. 참 깊은 인연이었던 것 같아. 대구에서 주말을 함께 지낼 때 진호랑 엄마랑 모두 하루라도 빨리 너랑 같이 살면 좋겠다고 했어. 너도 진호네 집에 입양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아빠 엄마 만난 다음부터는 공부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엄마랑 누나들이랑 모두 너무 착하다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우리 모두 너무 힘든 날들을 보냈잖아. 낳은 엄마로부터 분리되고 시설에서 10년을 지내면서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온 상처들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는 이 아빠가 알지 못했어. 너 자신 외에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았던 10년 동안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 안에 쌓아 올렸던 그 성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아빠의 눈에는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이 이유 없는 반항으로 비치기도 했지. 너는 아빠에게 남긴 편지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았고 언제 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때로는 화를 내고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했지.
함께 살면서도 어린 내가 혼자 겪어내야 했던 그 아픔과 상처의 깊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하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들으면 숨고 싶다고 했던 지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빠가 정치를 할 때 자연스럽게 입양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들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입양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비난했지. 그때 내가 페이스북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 입양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게 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려서 아빠를 응원해줬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시설에 오래 있어서 군대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남아의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군에 자원 입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역하는 너의 모습이 얼마나 대견했든지. 고등학교까지 내 표현대로 하면 프리하게 지내느라 성적은 별로였지만 디자인 학교에 진학하고 또 디자이너 밑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드디어 네덜란드로 유학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네덜란드로 떠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거 잘 알지? 우선 모든 식구들이 우리 영진 셰프가 만들어주던 맛있는 요리 그리워하고 있고 재미있게 놀아주던 삼촌이 없어진 재현이랑 시우가 섭섭해했지. 그리고 아침마다 스타일 잡아주던 코디가 없어져서 요즘 아빠 패션이 조금 별로인 것 같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님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내가 장차 디자인해줄 명품 패션을 기다리면서 모두 아쉬움을 달래고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혼자 지내던 좁은 방에 지현이하고 같이 지내려니 너무 불편하지 않니? 생활비 아끼느라 방학에 귀국하지도 못하고 지내는 너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특히 결혼하자마자 네덜란드로 떠나서 1년이 넘도록 친정 식구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지연이에게 잘해줘라. 아빠의 경험에 의하면 아내의 말대로 따라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 꼭 명심하고. 보고 싶은 영진아, 내가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을 이겨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 내 꿈을 이루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사랑한다. 네,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편지 읽어주시는 중간중간 이렇게 사진이 좀 지나갔거든요. 예, 그 결혼 사진이 그 큰아드님 결혼 사진이었군요. 예. 예. 작년에 잠깐 와서 결혼하고.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신혼부부가 같이 공부를 하러 지금 네. 떠나 계십니다. 아, 타국에 있는 우리 아드님 또 며느님 아마 흐뭇하고 그 누구보다 또 행복하게 방송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의원님 사실 많은 분들께서 편지 낭독해 주시지만 이렇게 또 기쁘게 웃으면서 함께 들을 수 있었던 편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평소에 좀 의상 코디를 좀 많이 신경 써 주셨나 봐요, 아드님이. 제가 법원 공직에 있을 때는 네. 뭐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그렇죠. 정치에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고 또 많이 이제 저희 대중들을 대하게 되니까 네. 제가 아침에 나갈 때 그 아들이 유학 가기 전까지는 아침에 이제 뭐 헤어스타일도 좀 봐주고 옷도 이제 맞춰주고 그랬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제 물론 제 아내가 도와주긴 하지만 네. 그렇게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시다가 3년간 이제 정치해 보셨습니다. 네. 어떻든가요? 좀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우선 뭐 일하는 내용이 다르고 또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뭐 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정치는 그래도 장래를 향하여 뭔가 계속 법도 만들고 정책을 만들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렇죠.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치가 결국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면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데, 최근에는 정치가 권력을 뺏어오겠다 또는 권력을 지키겠다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몰두가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정책과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좀 약해져 있어서 국민들께서 좀 피곤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체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감도 막중하실 것 같고요. 참 고민도 많으실 듯합니다. 정치하시면서 민생 현장도 많이 둘러보셨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좀 그 현장이나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에서 종로에는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네네. 그 시장에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며칠 전에도 창신동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상인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힘들다 그러세요. 물론 우리 경제가 잘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실제 이제 목소리로 들으니까 그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드려야 되나, 네. 이제 정치가 어떻게 국민들을 섬겨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종로 지역에 또 쪽방촌도 있고 굉장히 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네. 접합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에게 어떤 희망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 그간의 의정 활동 좀 되돌아보면 어떠세요?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 있던 활동도 있을 거고요. 혹은 좀 후회되고 아쉬움이 남는 활동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좀 독특한 그러한 경력의 소유자라는 생각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뭔가 해야 될 그런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정치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말 필요한 얘기, 소신 있게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역할을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아, 예. 조금 더 촌철살인처럼 네, 예. 이전에 대쪽 갔던 그 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서 좀 돌직구로 날리지 못한 게 아쉽다. 예.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평가 시간이에요. 의정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80.8? 80.8. 소수점은 처음이세요. 자, 왜 80.8점을 제가 이제 주고 싶으세요? 정치를 하고 나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이제 800일 좀 넘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예. 하루에 0.1점씩 계속 이제 점수를 쌓아왔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80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80.8. 앞으로도 계속 정치인으로서 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평가를 그렇게 스스로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 100점을 향해 또 200점, 300점을 향해 또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21대 총선 반년 정도 남았는데요. 종로를 또 직접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의 계획, 포부가 있다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으로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정책들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일들 의회의 어떤 그 법률적인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총선에는 반드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서 정말 국민들이 정권을 바꿔주셨는데 그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수도권의 그 선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종로가 가지는 의미가 크죠.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커서 크죠. 종로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말 우리 정치가 좀 더 투명해지고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좀 더 많이 그리고 자주 그리고 묵직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BTN 가족사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그런 정치, 대쪽 같은 정치, 앞으로도 멋진 행보 저희도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느끼지만 항상 그 보답이나 감사함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가족이 항상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함이 가득가득 보이실 겁니다. 자, BTN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